저는 37살 나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사건건 견제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나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자기와 자기 딸이 항상 1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엄마의 타겟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노씨 안녕. 레나씨 안녕하세요. 있잖아, 오늘 애 엄마들끼리 당일치기 여행 가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일요일인데 나노씨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죄송해요.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뭐 약속이라도 있어? 일해야 해서요. 진짜? 나노씨는 주말에도 일을 해? 네,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밤이라면서 주말까지 쉬지를 못하다니. 나노씨 불쌍하다. 나는 그런 일 절대 못할 것 같아. 알바조차 힘들 것 같지만 왜 결혼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저희는 남편 가게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아내인 나노씨까지 가서 도울 필요가 있어? 설마 빚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쓰질 못하니까 나노씨가 대신 일하는 거구나? 그치? 맞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참, 그런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 말해줬으면 나도 여행 가자고 안 했지. 가자고 해봤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가잖아? 미안해. 내가 눈치가 없었네. 아니요, 여튼 불러주신 건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 그래도 언젠가 또 같이 가자. 빚 다 갚고 나서 말이야. 갔다 와서 재밌는 얘기 잔뜩 들려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뭐라도 사올 것도 아니면서 무슨 얘기만 잔뜩 들려주겠다니. 골치 아픈 사람이라 딱히 뭘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자기가 더 잘난 듯이 재수없게 얘기하는 이 여자 이름은 아카마시 레나입니다. 딸들이 서로 같은 반이라서 알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타입입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레나 씨는 항상 애엄마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어 해서 항상 자신보다 못난 사냥감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골치 아픈 인간의 타겟이 되어버린 계기는 학부모의 위원 선거 때였습니다. 학부모회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부모들이 참여하는데 가장 높은 반인 6학년 학부모는 회장을 맡거나 행사 관리 등 가장 바쁜 업무를 맡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 엄마들은 알바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본적으로 밤에 일하며 낮에는 시간이 비었던 제가 전 낮에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낮에 해야 하는 일은 제가 맡을 테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발언이 레나 씨 레이더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에? 낮에만 움직일 수 있다니 무슨 말이야? 그럼 밤에는 안 돼?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지루한 듯한 얼굴로 언제 끼어들지만 기다리고 있던 레나 씨가 기쁜 표정으로 저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녁부터 밤까지라서 낮에밖에 못 움직여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밤일이라도 한다는 말이야? 그 순간 그 장소에 있던 학부모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만들고 말았네. 저는 평소에도 소위 밤일에 종사하는 분들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없었지만 레나 씨는 다르다는 걸 그 표정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은 없지만 여긴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만에 하나 딸이 괴롭힘받을 일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죠. 제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기 가게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낮에는 애 엄마로 일하고 밤에는 마담으로 일하고? 아이고 배꼽이야. 하나도 재미없거든? 게다가 그거 아니거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음식점이에요. 사장 부인까지 일해야 하는 걸 보니 가게가 영 잘 안 되나 보지? 다음에 애 엄마들 모아서 한번 가줄게. 설마 여자가 가면 안 되는 곳인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가게 아니랬지? 사람 말 듣고 있냐? 그냥 평범하게 요리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확인하러 가봐야겠네. 수상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학부모 위원회를 맡기는 것도 좀 불안하잖아. 그쵸 여러분? 그 후 레나 씨는 저를 뒤에서 밤이라는 애엄마 라며 비웃고 다녔습니다. 레나 씨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지만 남들보다 목소리가 2배는 커서 정치질 하나는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소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자신이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너무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다들 저를 동정해주기만 했지 그녀를 지적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졸업하면 레나 씨와도 떨어질 테니 어떻게든 참아가며 지내왔는데 그해 겨울에 제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부모 참관 수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이라는 사람치고는 꽤나 얌전한 옷을 입고 왔네. 아주 온몸을 명품으로 떡칠을 하고 온 레나 씨가 극히 평범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온 저를 흘겨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튀는 것일 뿐이거든요. 힘내 화이팅!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렴. 엄마 나 최선을 다할 거야. 딸도 아주 판박이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에서 반짝이가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주 삐까뻔쩍하게 입고 온 모녀는 대놓고 튀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수학이었고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 나가셨습니다. 자, 응용 문제예요. 이거 아는 사람? 저요! 벌써 풀었어? 제 딸을 포함한 다른 아이들은 아직 노트에다가 계산하기 바빴는데 레나 씨 딸은 자신이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힘내! 정답은 3입니다! 어떤 계산식으로 문제를 풀었니? 레나 씨 딸은 노트를 보며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틀린 부분을 눈치챘는지 그래, 아니네. 이게 아니라. 힘에 너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아주 길길이 날뛰고 있는 레나 씨. 그래, 잘했어. 그럼 다른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 에? 아직 우리 애가 풀고 있는데? 그러자 문제를 다 풀고 검상까지 끝마친 제 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사쿠라가 한번 해볼까?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서 칠판에 식을 써주겠니? 네. 자, 박수. 아주 잘 풀었어요. 반에서는 제 딸 외에는 이 문제를 푼 아이가 없어서 박수가 쏟아졌고 딸은 쑥스러운 듯 제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사쿠라. 굿. 하지만 그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물론 이 사람, 살기가 느껴져 고개를 돌리자 헐, 실제로 손수건을 깨무는 사람은 처음 봐. 수업이 끝날 때까지 레나 씨는 딸은 신경도 안 쓰고 저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쳐다보지 말고 댁내 딸이나 신경 쓰시죠. 상황이 골치 아프게 돌아가게 생겼으니 일단 재빠르게 빠져나가야. 나노 씨, 어디가? 교실을 나와 얼른 돌아가려고 하던 제 앞을 무슨 성난 도깨비 같은 얼굴로 억지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 레나 씨가 나타나 막아섰습니다. 잘도 내 딸한테 창피를 줬겠다. 아니요, 딱히 창피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 딸이 정답을 맞히는 바람에 우리 애가 기가 죽었잖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니, 무슨 야쿠자세요? 하지만 이렇게 주고받아봐야 끝도 없을 테니 일단은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일이 받아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만만하게 생각한 레나 씨는 제가 그냥 듣고는 넘어갈 수 없을 만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도 당신 딸이 계산을 잘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해.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네 유흥주점 한다며? 빚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애엄마인 당신이 종업원으로 일해야 할 지경인데 당연히 애한테도 어느 정도는 일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알았다. 알고 보니 바가지 영업하면서 이중장부 계산을 딸한테 맡기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도 정확하게 잘하겠지 뭐. 맞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선을 넘네. 뭐? 그 순간 제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야 욕을 듣든 말든 별 신경 안 쓰지만 제 딸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입을 닫고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 평범한 음식점이지 레나 씨가 생각하는 그런 유흥주점 같은 곳이 아니에요. 글쎄,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해. 그럼 다음에 한번 오시던가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상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요. 당신 따위가 운영하는 가게를 왜 내가... 레나 씨, 저번에 분명 각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하도 먹고 다녀서 혀가 둔해져서 만족할 만한 가게가 거의 없다는 말을 하셨죠? 맞지. 그래서 저번 여행에서도 다들 맛있다고 떠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 그럼 기대하셔도 좋아요. 분명 만족하실 테니까요. 아주 자신만만하네. 그렇게 원하면 가줄게. 학부모위원회 사람들 싹 다 데리고 간다. 그럼 점심에 오시면 되겠네요.
당신 가게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로 사람 수만큼 준비해놔. 정말 가장 비싼 걸로 해도 괜찮겠어요? 가격이 어차피 몇 푼 하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굳이 쪽팔리게 말할 필요까지도 없어. 알겠어요. 레나 씨는 곧바로 학부모위원회 멤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애초에 아무도 그 사람 가게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가게 한번 오세요 하면서 말을 하겠지. 게다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더욱 그래야지. 그런데 한 번을 안 부른다? 그건 그냥 자신이 없거나 가게가 개판이라 도저히 쪽팔려서 못 부른다는 거지 뭐. 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레나 씨가 15명이서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 그날 점심은 위원회 분들을 위해 가게를 통째로 비워놓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참교육 시작이다. 나왔어. 생각보다 근사한 가게네. 인테리어에 돈 꽤나 들어갔지? 실력도 안 되면서 괜히 겉모습에만 신경 쓰니까 빚더미에 나앉는 거야. 역시 오자마자 바로 시비부터 거는 레나 씨. 오늘은 일부러 비워놨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부러 비운 게 아니라 손님이 없는 거겠지. 예약 계속 들어오는 걸 일부러 안 받았거든 이 사람아. 그럼 코스 요리 준비해드릴게요. 다들 오늘은 내가 싹 다 살 테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레나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온 것도 조금 의아했지만 다들 공짜니까 가자는 레나 씨의 압박에 못 이겨서 왔나 보다 하고 대충 납득했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니까요. 각 자리에 오늘 코스 내용이 적힌 종이가 있으니 한 번씩 봐주세요. 캐비아에 푸아그라에 스테이크라고? 나너씨, 여기가 무슨 고급 레스토랑이야?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요리도 수준에 전혀 안 맞잖아. 간혹 있거든. 고급 식재료명을 써두면 자기가 무슨 인류인 줄 착각하는 그런 가게가. 중요한 건 그 식재료의 퀄리티랑 그걸 다루는 요리사의 솜씨인데 그것도 모르나 봐. 어차피 대충 눈속임으로 어디서 이상한 식재료 싸게 들어와서 내놓는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저희가 그런 싸구려 식재료를 내놓는지 아닌지는 직접 드셔보고 판단해 주시죠. 저는 전체 요리를 시작으로 식사 속도에 맞춰 요리를 하나둘씩 서빙했습니다. 나노씨, 모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와인이나 갖다 줘봐. 와인 리스트 가져다 드릴게요. 볼 필요 없어. 그냥 가장 비싼 걸로 가져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꽤나 비쌀 텐데. 괜찮다고 하잖아. 내 앞에서 가격 얘기하지 마. 품격 떨어지게 한잔할 사람? 식사 후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애엄마들이 와인을 마실 리가 없었고 레나 씨는 혼자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애엄마들은 계속 너무 맛있다 진짜 라면서 식사를 즐겼지만 레나 씨는 메인 요리를 다 먹고 나자 이거 봐. 별 볼 거 하나도 없잖아. 뭘 다 먹고 판단하라는 건지 참 엄청 맛있지 않아? 그러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말해줄게. 이 가게는 그냥 겉멋만 부릴 줄 알지. 맛도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자, 돈 줄 테니까 계산해줘. 알겠습니다. 여기 계산서입니다. 15명이서 3만엔? 와, 싸다. 하긴 음식이 그따군데 한 명당 2,000엔도 아깝지.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응? 0이 하나 빠졌어요. 뭐 30만? 네, 다 해서 30만엔입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점심이 무슨 30만이야. 그게 말이 돼? 어디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 이게 저희 런치 메뉴입니다. 방금 드신 건 가장 비싼 코스가 1인분에 5,000엔이에요. 고작 점심이 5,000엔? 게다가 레나 씨가 혼자서 드신 와인은 원래 25만엔이지만 지인이라 살짝 가격을 깎아서 계산하기 좋게 총합해서 30만엔으로 해드렸어요. 그런 돈을 내가 왜 내야 돼? 그딴 식재료 가지고 1인분에 5,000엔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제 남편이고 이 가게 주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여튼 손님이 방금 혹평하신 요리에 사용한 재료는 각각 저와 주방장이 직접 현지까지 가서 신선한 재료를 엄선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쌀지라도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돈을 조금 더 받아야 하지만 너무 비싸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찾아오시기 힘들 테니 점심은 나름 저렴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난 돈 못 내. 그렇군요.
만족을 못했으니 돈을 지불하지 못하시겠다라. 그렇다면 다른 분들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요리 다들 어떠셨나요? 그러자 모두가 입을 맞춰 진심으로 맛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손님 외의 분들은 다들 만족하신 듯하니 30만 원에서 손님이 드신 식사분만 제해서 29만 5천 원으로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내?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저도 일을 키우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남편분께 연락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큰 돈을 쓴 걸 들키기라도 하면 이혼당할 거라고. 결국 레나 씨는 그 자리에서 계속 돈 내기를 거부했고 보다 지친 학부모들이 각자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요리는 만족스러웠다면서 자주는 못 오더라도 가끔 특별한 날에 또 올게요 라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레나 씨는 저희 가게에서 가장 비싼 와인, 사실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그건 절대 감당이 불가능한 가격대라서 그냥 봐줬습니다. 을 마셨으니 20만 원 이상을 혼자 지불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에 관한 헛소문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지금은 레나 씨의 이혼 소동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카드 명세서를 본 남편분이 2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어디에 썼냐며 레나 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나 씨가 학부모 친구 가게 가서 바가지 썼다고 설명한 탓에 화가 난 남편분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지만 저와 남편이 차분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과거에 레나 씨가 보냈던 도가 넘는 메시지 등을 보여드렸고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다른 학부모들 증언도 들려드릴 수 있다고 하자 상황 파악을 하고 되레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그 부부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레나 씨가 크게 혼났을 거란 건 쉽사리 예상할 수 있죠. 소문에 의하면 이혼이 코앞이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사람을 깔봐왔으니 자업자득이긴 한데 제가 가격을 말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듣기라도 했다면 이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테죠. 쓸데없는 자존심은 절대 부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